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부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주요 일정 중에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주 인수권 증서가 거래됩니다.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29일이 지나고 나면은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런데 신주 인수권 증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유상증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내가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유상증자를 이제 참여함에 있어서 권리주주가 이제 확보되는 그 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신주배정 기준일 날 이 주주 명부를 열었을 때 그 올라가 있던 명부, 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의 가격이 또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내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증서 권리를 확보해 놓고 유상증자 참여도 안 해요.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매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돈 버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신주청에게 참여를 안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신주인수권 증서 어차피 권리락으로 기준주가 할인 맞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해서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거는 내가 가져가게 되는 수익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얼마 정도의 형성이 될까? 그리고 이 가격이 형성되고 나서 변동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1차 발행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오게 될 확정 발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안으로 계산한 그 계산 방식으로 공시에 나온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오늘까지 가안으로 확정 발행가액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 가격인 18,830원으로 그대로 산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월 13일부터 10월 2일 이 영업일에 거래되는 거래 가격, 이 영업일에 거래되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이걸 바탕으로 31,383원 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확정 발행가액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 방식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은 2차 발행가액이 19,770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31,383원 이상 나오게 되면은 확정 발행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됐던 발행 가격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데 그래도 자금을 조금이나마 더 조달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거래되는 그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 대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나? 아직 확정 발행가액 안 나왔잖아요. 확정 발행가액 나오려면 10월 달 가야 됩니다. 10월 달 가야 되는데 우선은 1차 발행 가격으로 먼저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주가 26,350원. 오늘 종가죠. 거래소 기준으로. 그리고 18,830원. 이걸 빼요. 이걸 빼게 되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가격이 대략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할인율이 반영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26,350원 오늘 종가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 직전 영업일의 종가 이걸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26,350원 여기에 18,830원 이렇게 빼게 되면 7,520원. 대략적으로 한 7,000원 후반 정도에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통지받았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 증서 몇 주 배정받았는지 가지고 계시는 보유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배정을 이제 받았겠죠. 그리고 입고가 될 겁니다. 입고는 거래일 이전에 먼저 또 입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 매매를 할 때는 매매하는 창이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하는 창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7,520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붙게 되면은 7,000원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기업은 무엇을 준비하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는 무엇을 대응해 봐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 신주인수권 증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 거래된다. 그래서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9월 23일부터 29일까지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신주를 청약을 할 거야. 그런데 청약을 하려면은 현재 주가보다 굉장히 많은 할인이 적용돼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인데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이 지금 5,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50%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청약에 참여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주주들이 인수권을 팔거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팔게 될 거고요.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시장에서 그걸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가지고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이걸 매수만 해놓고 만약에 매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청약에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청약에 참여 안 했다라고 하면 내 그 상 가격만큼 돈을 버리는 행위죠.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살려고 시장에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요 공급이 굉장히 단기간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은 본주의 가격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기업의 의도, 이 호재성 재료 발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청약률을 최대한 높여야 하죠. 이러려면 전략이란 게 필요합니다. 전략. 어떤 준비되었던 재료들 같은 경우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증자 직전 권리락 증서 거래 기간에 수주 공시, 신규 사업 발표, 그다음에 실적 개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발표하고 수주 공시라는 게 또 나왔었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준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도, 이 매도를 수요가 흡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수요가. 그렇게 됐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내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시장에서 그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다. 청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청약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청약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호재성 재료를 발표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참여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하게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청약에 참여를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겨놨다라고 하면은 주가 흐름 보면서 그냥 차익 거래 형태로만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의 차익 목적 그리고 주가가 이때 호재성으로 본주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때 단기적인 매매를 바탕으로 유상증자 이벤트 단기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 있죠.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사를 좀 바라보는 그러한 전략을 좀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난테크놀로지 투자하시면서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차 그리고 제가 코멘트 드리는 거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이버에 우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이 프리미엄 콘텐츠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벤자민의 공식 포착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채널이 나오죠. 벤자민의 공식 포착.
그래서 이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을 바탕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제가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가면 좋은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곳이거든요. 구독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요.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니에요. 월에 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매월 이렇게 결제가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영상에서 언급드리지 않는 주요 정보들 있죠. 이런 것들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 자문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제 소개도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지불하고 어떤 프리미엄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주의 말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사칭 채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채널 벤자민의 공식 포착 이 채널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무료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공시하고 뉴스 알림 주는 거, 이 링크된 거 이외에는 검색해서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 세 군데서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